우리가 백물불여일견이라고 네네네. 그 실제로 이제 데모를 우리가 많이 준비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근데 우리 준비한 첫 번째 데모는 어떤 것입니까? 네, 그래서 오늘 세션에서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데모는 이제 라이크를 실제로 업무에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좀 이제 매니저 레벨의 이제 업무 형태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보여드릴 데모가 이제 라이크 기능의 상당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요. 이제 실제로 뭐 실무자나 매니저 혹은 그 위에 뭐 C레벨들이 각각 담당하는 업무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업무 형태에 따라서 실제 라이크에서 사용하시는 기능이나 뭐 구성 혹은 이제 구현되는 부분이 오늘 보시는 데모와는 조금 다른 부분도 있을 거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하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실제로 그 각 현업의 매니저들도 이 라이크를 얼마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직관성이 라이크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이런 데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 업무를 시작하기에 앞서 인박스를 보고 이제 새로운 업데이트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메일을 볼 필요가 없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미확인 내용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저 이메일 표시 옆에 상단에 표시되어 있는 숫자를 통해 쉽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팀 멤버 중 한 명이 이제 멘셔닝 기능을 통해서 특정 작업에 이 매니저를 포함을 시켰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박스에서 해당 알림을 클릭을 하면은 바로 그 해당 작업으로 점핑해서 실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내비게이션이 직관적이네요. 네, 그래서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네. 그래서 인박스 패널에서 이제 센트 탭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전에 이제 매니저가 남겼던 모든 코멘트 내용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이제 이 매니저가 지난주에 이제 분석팀으로부터 몇 가지 중요한 링크들을 공유받았는데, 이를 작업하기 위해서 작업파에서 즐겨찾기로서 이렇게 저장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즐겨찾기로 저장한 내용은 이제 스타트 탭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좀 급한 업무가 끝났으니 이제 좀 다른 팀 멤버들의 작업 현황을 좀 대시보드를 통해 확인을 하겠는데요. 이 대시보드는 최근 정보를 표시해주는 이제 동적인 보드인데, 여기서 프로젝트나 작업의 현황, 그리고 기한이 지난 작업들의 내용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시보드는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개를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대시보드마다 각각 다른 아이템이나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맨 위에 보면 뉴 위젯 해가지고 이거 언제 새로운 걸 또 바꿀 수 있나 보죠, 형태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대시보드는 이제 팀 멤버들의 작업 모니터링을 위한 건데, 총 3개의 기한이 지난 작업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 2개의 작업은 매니저로 에스컬레이션이 되어 있고, 나머지 1개의 작업은 승인 대기 중인 상태입니다. 이 대시보드에서 보여지는 프로젝트 목록이 이제 위젯이라고 불리는데, 일부 위젯은 지금 표시된 네모난 것은 이제 워크플로우의 특정 업무 진행 상태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대시보드를 통해서 매니저가 필요한 작업을 마친 이후에 이제 또 다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대시보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대시보드는 이제 필요한 작업을 팀 멤버들에게 할당을 하기 위한 대시보드인데요. 여기 왼쪽에 이제 인테이크라는 폴더에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작업 내용들이 새롭게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걸 자기 팀원들한테 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 할당을 할당을 하는 것도 뭐 이거를 어사인 이거를 다 정할 필요 없이 단순히 드래그 앤 드롭으로 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재 프로젝트의 진행 상태를 매주 상부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기한이 넘긴 프로젝트 마일스톤이 있는지, 뭐 문제는 없는지 이러한 보고가 필요하고, 보통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 프로젝트의 기한에 영향이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주로 받게 되는데요. 매주 보고 때마다 이제 새롭게 리포트를 생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포트 생성 자체는 이전에 해두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 업데이트된 버전이 자동으로 매주 월요일 8시에 인박스에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리포트 자체는 또 상부에서 원하는 내용들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커스텀 필드를 이용해 기존 만기일이 표시될 수 있도록 했고,
실제 진행 상태와 기존 만길 간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제 만약 리포트에 추가적인 내용을 넣거나 뭐 특정 컬럼을 제거해야 되는 경우에는 리포트 설정에서 이제 간단하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뭐 엑셀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네요. 라이크 네, 내에서 맞습니다. 그냥 다 하면 되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좀 새로운 프로젝트를 라이크에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팀 스페이스 내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이스는 팀과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저장을 할 수 있는 이제 허브라고 부서 생각을 하시면 공간이라고 돼요.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이름 옆에 이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스타사에 대한 뭐 프로모션 캠페인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프로젝트를 다 작업 단위로 쪼개서 실제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생성한 이후에 필요한 이제 태스크를 같이 또 이제 생성을 해 주어야 되고요. 지금 이제 이 보시는 프로젝트는 총 8개의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단기간에 끝나는 이제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생성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이 작업들을 멤버에게 할당하고 그리고 또 기한을 설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기한 설정이 필요하고요. 이 할당이 이제 끝나고 나면은 팀 내에서 누가 어떤 작업에 어떤 책임이 있는지 이제 내용 공유가 전체적으로 되게 되고 그리고 이 기간 설정이 되어 있으면 각 멤버들은 개별적인 업무 내용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하나 이제 어사인을 매니저로서 하게 되고 나머지 이제 5개에 대한 작업은 한 명한테 몰아줄 예정인데 여기서 이제 매스 액션을 통해서 전체를 선택을 한 후 한 명의 이제 어사이니에게 이렇게 어사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 여러 개의 작업들에 대한 이제 의존성, 아까 간트 차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선행되어야 되는 작업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설정이 필요한데요. 비교적 간단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각각 앞에 있는 작업들이 끝난 이후에 다음 작업이 이제 시작이 되는 이러한 형태로 지금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트 차트를 통해서 구성을 하는 것이 제일 간단한데요. 사실 그 이전에 좀 스케줄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매스 액션을 선택해서 모든 작업 내용을 선택한 후 오늘 날짜로 스케줄링을 해주게 됩니다. 일단 편의에서 일단 저렇게 하는 거죠. 일단 처음에.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간트 차트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간트 그래서, 차트에서 변경을 시켜버리는 거네? 네네. 그래서 간트 차트에서 이렇게 끌어서 하게 되면 네네네. 자동으로 그 스케줄에 맞춰서 작업 내용이 이동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또 뭐 마일스톤으로 바꾸고 싶은 부분에 대한 것도 컨버트 마일스톤을 통해서 간단하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프로모션 캠페인에 어떤 게 필요할까? 이제 이 매니저가 고민을 하다가 어떤 대표적인 사진이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번에는 이 다이내믹 리퀘스트 폼을 통해서 기업용 사진을 제공해주는 사이트에 그러니까 이런 폼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라이크 안에서. 네, 폼을 만들 수 있고 이 매니저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폼을 통해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필요한 사진에 대한 구매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그 구매 요청에 대한 태스크가 생성이 되고 코멘트란에는 추가적으로 이 요청을 준 팀에게 뭐 추가 정보를 코멘트란에 남겨서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멘셔닝과 동시에 뭐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공유를 할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다른 팀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요 피터 스미스라는 사람과도 프로젝트 공유를 한 상태입니다. 방금 이제 저희 이 매니저 CEO인 브라이언으로부터 알림이 도착을 했는데 뭐 예정되어 있던 뭐 미팅이 변경이 되었다라는 스케줄 변경 알림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매니저는 이런 변경이 된 내용이 있으면 자기는 그러면 우선순위를 어떤 부분에 조금 더 두어야겠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플래닝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사와 킥오프 미팅 때 좀 여러 개의 프로모션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정보를 입수했는데요. 여기서
프로모션 캠페인에 대한 프로세스는 동일하기 때문에 기존에 생성했던 프로젝트를 템플릿화해서 템플릿 폴더로 복제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그 프로모션 캠페인에 대한 템플릿으로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이제 또 시작이 되게 되면 팀 멤버들이 작업 상태를 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뭐 작업 진행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나 혹은 뭐 자료 공유, 진행 상황 공유 등을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라이크를 사용을 하면은 어떻게 더 팀의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좀 알아나가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별적인 질문에 대해서요, 지금 그 호주 CTX에서도 지금 개별적인 전문가들이 답글 남겨주시니까 개별적인 답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호승님께서요, 일반 사무 업무 말고 IT 운영이나 기술 조직도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사실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라이크 솔루션은 이제 전사적으로 사용을 하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사무 업무 말고도 물론 이제 IT 운영팀이나 뭐 기술팀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좀 예를 들면은 근데 이제 단순히 이제 뭐 기술팀 안에서만 물론 사용을 하셔도 되지만 좀 폭넓게 다른 팀과의 협업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사용자가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을 하다가 뭐 좀 이런 버그 같은 것이 발견됐다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제 뭐 서포트 팀에 수정 요청을 하거나 뭐 티켓을 발행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관할은 이제 IT 팀이나 이제 지원팀, 서포트 지원팀, 기술 지원팀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일단은 요청을 하게 되면은 그 요청을 받음과 동시에 기술팀 내에서 이제 그 요청을 바탕으로 이제 태스크가 생기게 됩니다. 아마 뒷부분에, 아마 지금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요, 데모에서. 그렇게 태스크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 기술 지원팀의 담당자가 또 이제 할당되게 되고, 이러한 식으로 이제 라이크를 사용을 해서 좀 수월하게 자동화된 이런 프로세스를 체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 이제 점점 이렇게 디지털화가 회사 내에서 다 확산되니까 네.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현업 부서하고 IT 부서, 또 지원 부서하고 이게 협업이나 커뮤니케이션 할 일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럴 때 이런 라이크 같은 협업 툴을 쓰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편할 네. 것 같아요. 네, 사실 맞습니다. 일반 현업분들 보고 지라스라 못 하거든요. 네, 네, 저도 그렇죠. 지금 저희 개발 쪽이랑 네. 지라나 컨플런스도 보더라도 네. 너무 저한테는 되게 익숙치가 않으니까 네. 좀 딱딱해요. 아무래도 이제 입장에서는. 기존 네. 솔루션들이 조금 이제 숙달된 분들이 좀 자주 사용을 하셨다면, 라이크 같은 거는 이제 좀 사용자 직관적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일지라 하더라도 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네. 자, 민수호님께서요, 라이크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스만 제공되는 건죠? 네, 지금 라이크는 사스 솔루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황찬호님께서요, 외산 솔루션을 초기 도입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고객이 필요할 때 빠르게 대응 및 지원이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라이크의 경우는 국내에서 트러블 슈팅을 지원할 만한 인력 및 대응 계획 등이 있는지요? 네, 그래서 아마 보통 외산 솔루션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이나 뭐 이런 국내 지원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는 파트너를 통해서 이런 뭐 트러블 슈팅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본사 쪽에서도 지금 라이크 관련해서는 이제 호주 쪽에 한국어를 하시는 이제 서포트 지원 팀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 부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개별적인 답글을 지금 그 호주에 계신 분들이 써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굉장히 한국어를 잘 하시네요. 한국 분들이세요. 한국 분이지만 거기서 태어나셔가지고 그런 분들은 한국말이 어색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한국어 매우 유창하십니다. 네. 자, 보니까 지금 네. 김수열님께서
그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통합 사용자 인증 방식과 네네. 개인정보 보호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요? 네. 네. 이 부분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스 솔루션들이 이제 제공하는 뭐 싱글 사인온이나 네. 이런 인증 방식을 제공을 드리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희 시트렉스 이제 기존 VDI 솔루션과 이렇게 통합해서 사용을 하시면 이제 저희 VDI에서 제공드리는 이런 보안적인 요소나 뭐 사용자 인증 방식에 대한 부분도 이제 포함해서 제공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일단 두 번째 세션 Q&A 여기서 마치는 거 하고요. 네. 두 번째 또 데모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두 번째 데모. 두 번째 데모는 어떤 겁니까? 네, 두 번째 데모는 이제 라이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기본적인 이제 구조와 메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본격적으로 이제 영상 데모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큰 기본적인 틀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라이크는 기본적으로 크게 트리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영역으로 이제 스페이스가 위치해 있고요. 그 밑으로 이제 폴더, 프로젝트, 태스크 이렇게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고객에서는 이제 자기들만의 비즈니스 구조에 맞춰서 그 영역을 나눠서 구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저도 지금 이게 첫 번째 데모하고 두 번째 데모 저도 다 봤는데 데모만 보더라도 뭐 아직 저도 라이크를 한 번도 안 써봤지만 이건 뭐 그냥 쉽게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네. 자, 한번 그러면 기본적인 라이크의 메뉴 구성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라이크에 접속하셨을 때 볼 수 있는 랜딩 페이지, 마이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그래서 모든 작업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왼쪽에는 최신 알림이나 태스크에 대한 알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박스 화면이 있고, 그리고 가운데에는 다양한 업무에 대한 숏컷, 그리고 여러 카테고리나 툴에 대한 빠른 링크가 오른쪽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사용자가 멤버로 포함되어 있는 스페이스 영역을 좀 주목해서 보겠는데요. 이 스페이스라는 거는 이제 사람, 툴, 그리고 리소스를 하나의 특정한 테마로 묶은 가상의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케팅을 선택을 해서 조금 더 그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이제 왼쪽 내비게이션 패널에서는 이 스페이스와 관련된 아이템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패널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대시보드와 업무 진행률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캘린더들을 찾아볼 수가 있고, 그 밑에는 여러 폴더와 프로젝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이제 이름 옆에 오른쪽에 클립보드 아이콘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폴더와 구분을 하기 위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폴더는 스페이스 내에서 업무 내용에 따라 카테고리화하고 정리하기 위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이 이벤트 폴더는 현재 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이벤트 관련 프로젝트들이 이제 하위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내비게이션 패널 제일 하단에 있는 Show Spaces를 클릭하게 되면은 사용자가 이제 현재 멤버로서 포함되어 있는 모든 스페이스 목록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애뉴얼 컨퍼런스라는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비게이션 패널 옆으로 현재 액션이 필요한 아이템이나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 목록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라이크는 이런 작업 목록을 다양한 형태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저런 것들 안에 워크플로우를 볼 수 있겠네요. 저 타스크를 프로젝트 수행하기 위한 그런 건가요? 한 각각의 태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리스트 여기 이제 먼저 염두에 둘 것은 지금 이제 애뉴얼 컨퍼런스 동일한 프로젝트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리스트의 형태에서는 이제 작업 목록에 대한 오버뷰나 각 작업에 대한 좀 자세한 내용을 쉽게 확인을 할 수 있는 형태이고요. 보드의 경우에는 여기서는 이제 애자일 방식을 적용한 팀에서 좀 사용하기 편한 뷰입니다. 워크플로우 스테이지에 따라서 이제 태스크의 진행률을 쉽게 트래킹할 수 있고 손쉽게 뭐 액티브, 인 프로그레스, 컴플리티드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의 경우에는 많은 라이크들이 좀 선호하는 편인데요. 이 뷰에서는 작업 목록을 스프레드 시트의 형태로 보여주게 됩니다. 관리부서에서 좋아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간트 차트는 전체적인 프로젝트 플랜과 의존성이 있는 작업들에 대한 관리를 좀 쉽게 하고 시각적으로 확인을 하기가 편합니다.
이외에도 이제 좀 다양한 뷰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좀 라이센스 레벨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공이 되는 뷰가 있으면서 그리고 이제 또 프로젝트별로 가장 적합한 형태의 뷰를 디폴트로 저장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리스트 뷰로 조금 다시 돌아가겠는데요. 폴더나 프로젝트에서 이제 보여지는 부분에 대한 설정을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필터링 기능을 사용해서 이제 뭐 작업 상태나 어사이니 혹은 그 외에 다양한 크라이테리아 기준을 바탕으로 필터링을 해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작업 목록을 이제 뭐 우선순위나 날짜 등 다양한 옵션을 사용해서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록에 보여지는 작업들 중 이제 좀 선택을 해보겠는데요. 우측에 보여지는 작업 패널에서 그 태스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인 이제 뭐 상태라든지 누가 어사인 되었는지 그리고 만기일 등을 이제 좀 확인을 할 수 있고 그 위에 있는 태그를 통해서 현재 이 작업이 애뉴얼 컨퍼런스 프로젝트에 속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이제 좀 구체적인 설명이 있고 이제 다수의 사람들이 동시에 이 작업 내용에 대한 편집을 하고 문서들이 첨부가 되어 있고요. 조금 더 지금 이제 밑으로 내려갔는데 이제 서로 자유롭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코멘트란입니다. 그래서 이 코멘트란에서는 이제 @ 마크를 사용을 해서 특정 팀 멤버를 이 대화에 이 태스크죠. 다시 말하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요. 이 @ 마크를 사용해서 남긴 이제 멘셔닝을 하게 되면은 멘셔닝 된 저 N 그린이라는 사람의 인박스에 서 바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프로젝트에 대한 작업이 좀 주기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경우에는 제일 첫 페이지에 이제 마이 홈페이지에 핀드 항목 아래 고정을 이렇게 시킬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자주 액세스하는 폴더나 리포팅 툴, 다양한 아이템들을 좀 고정시켜서 사용자가 자신의 업무 형태에 맞게 커스터마이즈 할 수가 있고요. 핀드 항목은 사용자가 직접 필요에 의해서 고정시켜서 사용하는 거라면 이제 리센트 항목은 과거 액세스한 아이템들이 자동으로 이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제 마이 홈페이지 화면은 개인적인 작업을 위해서 좀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중 이제 첫 번째가 지금 여기 이제 왼쪽에 보여지는 인박스 패널인데요. 여기서 이제 최근 업데이트된 내용 확인이랑 필요에 따라 바로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방금 보셨다시피 클릭하면은 바로 해당 태스크로 점핑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하기가 되게 편하게 내비게이션하게 돼 있네요, 네, 보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마이 투두 스마트 폴더의 링크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현재 사용자에게 할당된 모든 작업 내용과 사용자의 주목이 필요한 좀 액션 아이템 등이 취합돼서 하나의 화면에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사용자가 작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상단에 저 9개의 숫자 패널처럼 표시된 아이콘을 통해서 뭐 아까 보셨던 마이투두나 그 외에 다른 툴들에 쉽게 액세스를 하실 수 있고 그 옆으로는 이제 라이크 어시스턴트라 그래서 도우미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크 솔루션에 관련 궁금한 사항은 이 도우미를 통해서 또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특정 작업이나 파일, 뭐 사용자 등을 찾을 필요가 있으면은 이 서치 박스를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서치 박스를 통해서 필요한 업무 내용을 검색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뭐 최근에 액세스한 작업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피디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직관적으로 사용하기 편하게, 내비게이션이 편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Q&A 시간 세 번째 세션 Q&A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님께서요, 구매를 위한 체험을 위해서 이런 플랜이 있다면, 뭐 프리 트라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 네네. 이제 아마 좀 라이크 홈페이지를 보시고 오신 분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라이크 같은 경우는 뭐 시트릭스도 마찬가지고 어떤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다양한 에디션별로 이제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프리라는 영역이 있어요. 이 부분은 뭐냐면은 공짜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소규모 단위로
본격적으로 이제 전사적으로 이것을 릴리스하기 전에 미리 좀 체험을 해보실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짜로 제공이 되는 만큼 좀 아무래도 사용하실 수 있는 이런 기능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이제 좀 제약 사항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주요 기능들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체험을 하시고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프리는 한 명만 쓸 수 있는 건가요? 뭐 그 기업에서 뭐 몇 명이 기업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네. 이제 사용자의 크게 제약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기간의 제약은 있겠죠. 또 기간도 그죠? 네. 네. 여현동님께서 버전마다 사용 인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는 것인지요? 비용 책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네, 말씀을 아까 드렸다시피 이게 사스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아마 기본적으로는 월 단위 사용 인원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에 플러스 이제 에디션별로 제공되고 있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뭐 엔터프라이즈급 에디션인 경우는 조금 그 비용이 조금 더 비싸진다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윤서님께서는 라이크가 현재 한글화가 100% 되어 있는지요? 네, 라이크 솔루션은 지금 이제 한국 로컬라이제이션이 되어 있고요. 간단하게 이제 설정해서 한글로 표시된 부분으로 이제 설정만 바꿔주시면 손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